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숫자보다 내 생활, 내 평안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외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친구가 적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공허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릴 땐 친구 없이는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하지 않게 됐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해요. 그 시절의 우정은 그 시절의 의미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조절해가는 게 훨씬 나답고 자유롭거든요. 친구 수가 많다는 게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친구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래도 필요한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각 주제마다 작지만 공감 가는 예시들도 함께 들어볼 테니 차 한잔하듯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앞으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나에게 더 맞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나눠볼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해지잖아요. 예전엔 주말에 약속 하나도 없으면 괜히 쓸쓸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힐링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고, 꼭 카페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이 오히려 누구와 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이어폰 끼고 내 마음대로 걷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굳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만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리듬과 내 기분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는 건 그만큼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둘째, 감정 소모가 싫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감정 소모가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밤새 이야기하고 오해가 생기면 끝까지 풀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정 소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무심하게 대하거나 섭섭한 말을 했을 때 예전엔 서운해서 밤새 고민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모임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돼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피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내 고민을 얘기했을 때 가볍게 넘기거나 공감해주지 못하는 친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마음도 덜 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감정을 억지로 나누려 하기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더 건강한 방식이에요. 감정은 쓰는 자원이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셋째,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학교, 동아리, 직장 초반까지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 일, 건강, 나 자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죠.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오랜만에 쉬는 날이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데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줄 여유조차 없는 순간들도 있죠. 그리고 가끔은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되는 거죠. 친구는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넷째, 깊이 있는 대화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릴 땐 시시콜콜한 수다도 너무 재밌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도 밤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점점 지루해지고 진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냥 웃고 떠드는 대화보다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즘 내가 겪는 고민이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또 대화를 하면서 자극이나 경쟁이 아니라 편안함과 이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그리고 때론 서로 말이 없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교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깊은 대화가 가능한 몇몇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친구보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친구 한 명이 훨씬 더 귀한 시기니까요. 다섯째, 친구라서라는 명분이 의미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엔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인데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겼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늘 일방적인 부탁을 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친구끼리인데도 만나고 나면 늘 기분이 다운되거나 피곤함만 남는다면 그건 그냥 친구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을 뿐이지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젠 친구라는 타이틀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이름보다 마음, 타이틀보다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섯째, 서로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는 커리어에 집중하면서 삶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엔 하루 종일 이야기할 거리로 가득했던 친구와도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육아 이야기만 가득한데 다른 친구는 아직 미혼으로 연애 이야기에 집중돼 있다면 대화의 접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공감의 간격이 생기다 보면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그냥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지면서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참고 만나지만 만날수록 내 자존감이 깎이는 것 같다면 어느 순간부터 약속 자체를 피하게 되죠. 또 다른 예로는 가치관이나 생활 리듬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 만나면 괜히 피곤하고 어색해져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단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매주 만나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응원하는 친구라면 그 자체로도 충분하니까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문득 떠오르는 순간에 안부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관계 아닐까요? 일곱째,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어릴 땐 친구 관계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분위기를 맞추고 웃어주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무리해서 나를 꾸미거나 내가 아닌 척해야 하는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매번 만날 때마다 옷차림이나 말투까지 신경 써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자랑이나 경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기보단 본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사람도 있고요. 예전엔 그걸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피곤하게만 느껴지죠. 세 번째 예로는 모임에 가면 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대화 주제도 다르고 분위기도 맞지 않아서 괜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지죠. 이럴 땐 억지로 그 자리에 자신을 끼워 넣기보다는 나에게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잘 맞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덟째,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졌기 때문에 이젠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친한가 보다 얼마나 편한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서 계속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그냥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친구가 있죠.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말보다는 함께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기보단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몇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행복한 방식이 된 것 같아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그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홉째, 관계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친구와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만 친한 사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에도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전처럼 연락이 뜸해졌다고 불안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톡 답장이 하루만 늦어도 괜히 서운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루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휴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여유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친구 모임에서 잠시 빠져 있어도 그게 곧 소외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예전처럼 반가운 친구가 있다는 건 그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관계도 숨 고르기가 필요하잖아요.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되기도 하고요. 가끔씩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만은 이어져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오래가는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열째,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와 친하다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을 찾았지만 지금은 내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먼저라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 힘들 때마다 친구에게 기대는 대신 산책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달래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조용히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누구와의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걸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친구도 소중하지만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의 관계보다 내 내면의 안정과 평화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나 자신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이 좋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고 내 삶이 바빠지면서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은 남고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결국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진짜 내 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걸 깨달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억지로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비워내고 나서도 편안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